강원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옛 동호대학 부지 공개 매각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속초시의회는 경동대학교의 동호대학 부지 매각을 강력 규탄하고 지역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의 한 유명 식품 공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강원 지역에만 50곳에 달하는 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번 훈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침체됐던 전통시장에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1,76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44만 명으로 전년보다 67% 이상 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속초가 3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선 194만 명, 화천 174만 명 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국내외 관광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 노악동 옛 동호대학 부지 공개 매각과 관련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동호대학 부지 매각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입한 시유지를 재단 수익 확대에 악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속초시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지역 14개 사회단체도 이날 동호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매각 저지에 나섰는데요. 비대위는 학교 법인 측이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옛 동호대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속초시와 시민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규모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됐다는 소식 종종 접하곤 하죠. 강원도 내에도 50곳에 달하는 유해물질 취급장이 있어 사고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 유명 식품 공장에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라면과 스낵, 소스 등을 생산하는 유명 식품회사의 원주 공장. 축구장 18개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 무장 괴한이 침투해 염산 저장 탱크를 파괴합니다. 10톤에 달하는 염산이 누출된 데다 바로 옆 물탱크까지 파손되면서 두 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유해가스가 확산됩니다. 더 퍼지면 유해가스 중독은 물론 대규모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사내 화학물질관리팀이 우수관 차단과 근로자 대피 등 초동 대응 후 112에 상황을 알립니다. 경찰의 출입 통제 속에 충청 강원 특수구조대와 육군 제36사단이 유해가스 제거 시설을 설치합니다. 충주화학 119 구조센터와 원주소방서가 공장 내부 드론 수색을 통해 공장 내 실신한 작업 근로자 3명을 발견해 구조합니다. 환경청의 사고 지역 위험도 측정과 주변 지역 오염도 모니터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 정찰로 이뤄집니다. 강원도 내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훈련 상황입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뿐 아니라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종합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공장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발생 직후 초동 대응과 상황 전파가 대응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사업장은 간장 제조에 염산, 가성소다 등을 취급하고 있어 상시 안전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시설 자체가 이제 PSM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매년 그 초동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유해화학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또 대규모 폭발, 수질오염 등 복합사고로 확대되기 전 각 유관기관의 협동체계를 평소에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화학사고가 한 건에서 5건 사이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치가 낮기 때문에 갑자기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데 당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 평소에 한개 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주지방환경청은 훈련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해 화학사고와 테러 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5월 말로 접어들면서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연중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맞춰 전통시장에선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야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침체됐던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골목이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상인들은 손님 맞을 생각에 손놀림이 더 분주해집니다. 찹스테이크부터 수육, 떡볶이와 튀김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춘천 후평 1단지 시장은 포장마차 거리로 변합니다. 여름날 분위기를 띄우는 힙합 공연도 펼쳐집니다. 손님들은 선선한 저녁 공기를 느끼며 야시장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인스타 피드를 보고 왔는데 되게 음식들이 다양하고 맛있어서 무조건 한번 올만한 것 같습니다. 이달 개장한 꼬꼬 야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야시장을 찾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 애들 먹을 것도 많고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안주들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도. 야시장을 열면서 전통시장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출입하는 인원을 다 합치면 700~8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상인들끼리 음식을 골고루 준비하려고 많이 협의를 했고요.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애썼고. 춘천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위생교육, 공연 출연자 섭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도 했고 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표시를 해달라. 그리고 너무 비싼 거는 좀 비싸다고 가격을 낮춰달라. 이런 걸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노래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곁들여지면서 손님 발길이 뜸했던 시장이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막아라라는 주제로 140여 편의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사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3일 오전 9시 35분쯤 고성군 냉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민간인 통제선 안쪽 군 사격장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진화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군 포사격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 이스턴 드리모의 한일 국제 전기 항로 재개를 위한 시범 운항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합니다. 전기 항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동해시 대표단 일행이 도토리현 사카이 미나토시를 직접 방문하는데요. 이스턴 드리모는 지난 2021년 3월 한너일 국제 전기 항로를 운항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지난 2022년 3월 일본 항로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강릉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가 23일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선인과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 29건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는데요. 강릉시는 항만 건설과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의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강릉시와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강원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이주 정착을 위해 이주 직원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찬성 도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강원 혁신도시만 이전 직원들을 위한 정착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2경춘국도 등 강원도 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22일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강원도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영월 삼척 고속도로, 반도체 부품 생산 거점 구축, 조기 폐광 지역 경제 진흥 사업 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 구축과 성능 평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강원자치도는 횡성군은 2027년까지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횡성군 묵계리와 가담리 일원의 평가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기념해 모바일 강원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합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누적 결제 금액 10만 원 이상 사용 고객은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5천 원에서 2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